자, 이 한국의 고유한 문화는요, 한국 고유한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하면요, 이 살갗 접촉을 많이 하는 문화예요. 우리가 이 접촉을 많이 하는 문화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요새 지금 미투가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게 악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분하고 같이 지방 지금 법회를 보러 갔어요. 가고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도 공연을 하고 나는 설교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하고 설교를 하고는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막 교도들하고도 같이 찍고 막 찍는데 어떤 사진이 그 사람을 딱 만나니까는요, 저한테 둘이만 딱 찍었어요. 공연한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근데 딱 보니까는요, 내가 그 사람 손을 딱 잡고 있더라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잡았는가? 근데 그 사진 지금 내가 지금 컴퓨터, 이제 휴대폰에 지금 입력되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잡았겠죠. 그러니까 나도 잡았지. 그러니까 이것이 접촉 문화다 이 말이죠. 접촉 문화예요. 그래서요, 우리 한옥 있죠. 한옥도 말이죠, 닫힌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의 문화는요, 개인 대 개인, 이게 주거 문화 자체도 한옥 문화는 열린 문화예요. 한옥은 바깥과 이것이 딱 소통돼 버리거든요. 문을 열면 소통돼 버리지 않습니까? 문을 닫아도 한옥은 소통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연타님 아파트 사세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시니까요, 눈 온 줄 모르시거든요. 근데 저는 아파트 안 사니까는 딱 나오니까는 눈이 싹 쌓인 거예요. 눈이 왔구나. 이것이 말이죠, 소통 문화예요. 그래서 닫힌 문화와 소통 문화의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 문화 속에서는 피부 접촉이 더 심화되어 나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요, 사실 이제 이런 이걸 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잘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 겨울 추웠죠? 추운데 누가 이제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제발 감기 들리지 말기를 이제 기도한다고 하면서 손발을 따뜻하게 하시오. 손발을 따뜻하게 하시오. 문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자, 감기 들까봐.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추운 겨울에도 감기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감기 안 드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 안 드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이 감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매일 지금 샤워를 합니다. 7, 8분 샤워를 해요. 딱 샤워를 합니다. 그 처음에는 온수로 샤워를 딱 하잖아요. 온수로 샤워를 하고 머리까지 싹 감고, 그러고 나서는요, 마지막에 1, 2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냉수를 갖두고 머리서부터 부으면 이제 수도꼭지를 해요. 그러면은 말이죠, 막 머리가 막 터지는 것 같아요. 아리고 썰이고, 그리고 온 피부가 언등하면요, 파랗게 답니다. 온수를 쓰다가 냉수로 갖다가 전시를 갖다가 여기서부터 부어버리고, 갖고는요, 막 머리가 터지려고 하고, 그러고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그 수도꼭지를 딱 내릴 때까지 제가 정신 못 차린다니까요. 그러고 나면은요, 처음 시작할 때, 고행의 시작이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찬물 들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갖고는 1, 2분을 말입니다. 한 2분 정도를 찬물로 뒤집어 쓰는 거예요. 못 하시겠죠? 그러고 나면은 조금 쓰면은 시원해집니다. 온몸이 시원해져요. 그러면서 감기들은 재채기가 나다가도 뚝 끊쳐요. 제가 이거 시작하고 나서 감기 안 들는다니까요. 일부러 감기를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몸에 저항을 키워가는 거예요. 매일 냉수를 부으면서 몸의 저항을 키워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대접해줘만 해줄수록 몸은 자꾸 더 요구해요. 더 높은 단계를 요구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단계로 이 몸 자체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뭔가 하면요, 이 냉수로 갖다가 들이부숴버리는 거예요. 참, 제가요, 그래서 이걸 못 느끼면은 이제 못 하는데요. 저는요, 이게 해가지고 그렇게 매일 하기 때문에, 이 매일 하는 거예요. 안 빠져요, 제가요. 어디 출장을 가도 말입니다. 냉수를 뒤집었어요. 이번 설에 말입니다. 어디 지방 교당 가가지고 설에 실컷 놀고 왔거든요. 놀고 왔는데 하루 안 빠지고 제가요, 산책하고 나서는요, 샤워하고. 그러고는 냉수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하면서 고행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고행을 딱 하고 나면요, 그냥 시원해져요. 온몸이에요. 그게요, 어느 절에 제가 이번에 휴가 때 딱 가니까 주련이 걸려 있어요. 절에요. 그 주련의 내용이 글이 어떻게 좋은지요. 제가 왜 갖고 왔어요. 그 주련에 지금 세존 당입 설산종, 세종께서 마땅히 설산종에 들어갔어요. 세종께서 유성 출가하고 설산수도 고행하셨죠. 세존 당입 설산종, 세종께서 마땅히 설산종에 들어가니. 그 다음에 뒷구가 뭔가 하면요, 일자부지 경육년이라. 참 멋지. 한 번 앉았어요. 한 번 딱 앉았어요. 세전에 한 번 앉았어요. 앉는데 6년이 지나도록 부지 알지를 못했어요. 6년 설산수 고행하셨죠. 참 일자부지 경육년이라. 한 번 딱 앉으면 6년이 지나도록 알지를 못했더라. 그 다음 구가 뭔가 하면 인견명성 원호도. 명성이란 건 밝은 별 아닙니까? 밝은 별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아침 새벽에 세종께서 샛별 별을 보셨죠? 별 보시고 대각하시죠? 그래서 밝은 별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운 오도라 도를 깨쳤다 이런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보고는 딱 도를 깨쳤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거예요. 언전 소식. 언전 소식 편 3천이라. 자,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요, 보세요. 이 전자가 내가 몰라가지고 스님한테다가 물었어요. 저 전자가 뭔 전자입니까? 온전할 전 그러시더라고. 오롯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와서 옥편 찾아보니까 그 전자가 아니에요. 이 전자가 간추릴 전, 설명할 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간추림은 부처님의 법문이죠. 말씀의 간추림이다 이 말은요. 말씀의 간추린 소식은 그 소식은 삼천이라는 말은 삼천대천세계 이 말 아닙니까? 이걸 약자를 삼천 그랬어요. 삼천대천세계에 편만했다. 멋지죠? 그 부처님의 말씀의 소식은 말입니다. 삼천대천세계에 편만해버린 거예요. 세존당입 다 쓰자. 설산종이거든. 세종께서 마땅히 설산 가운데 들어갔어요. 설산 가운데 들어갔어요. 세존당입 설산종. 세종께서 마땅히 설산종에 들어갔다. 마땅히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일자부지 경륜이라 한 번 딱 앉으면 6년이 지나도록 알지를 못했더라. 참. 그래서 인견명성 운호도 밝은 별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도를 깨달았다 이러나니 언전소식 편삼천이라. 말씀의 온전한 소식이 아니라 말씀의 간추린 소식은 삼천대천세계에 편만했도다. 주련 멋지죠? 아니, 절에 가면 이런 주련도 한 번씩 보고 해야지요. 주련은 보도 안 하고 가가지고 옥단지 주련은 보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부처님한테 전만하고 오시고 그러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딱 싹 외워갖고 왔어요, 지금요. 싹 외워. 자, 이제 이런 것이, 이게 뭐 하다 내가 이게 나왔나 모르겠네요. 야, 그 피부요. 예. 이것을요, 우리가 그 온몸을 통해 가지고 이 신계, 이제 이 신계를 이제 우리는 그 느끼고 그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이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 신계의 감각과 촉각도 이제 반야신경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이 신계의 감각과 이 촉각도 이게 한때의 지나가는 것이에요. 험한 것이에요. 험한 것이다. 이제 신계. 그래서 몸으로 느끼는 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온도를,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 온도를 할 때 손으로 이렇게 이불 깔아놨는데 아침 되죠? 이래갖고는 따뜻한 간단한가 감촉하잖아요. 근데 서양은 침대 아닙니까? 이게 침대보다는 하여간 온돌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침대 쓰지 마세요. 침대를 써도요, 평평한 침대는 괜찮은데요, 푹 들어가는 침대는 절대 쓰지 마세요. 어제 함탄이 침대 써요? 쓰는가 봐요. 대단한 거. 자, 그게 평평한 것은요, 이게 몸이 발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푹 들어가는 것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용도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돌 문화는요, 손으로 갖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따뜻하다, 차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온몸으로 신계는 온몸으로 일어나는 인식작용, 그것을 신식 그랬다 이 말이죠. 이것을 신식이다. 이제 신계를 통해 일어나는 인식작용은 신식이다. 신식. 예. 몸의 인식작용, 몸의 인식작용. 이 몸의 인식작용도 한때 지나가는 허망한 것이다. 그것이 반야신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해주는 메시지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무의식계. 그렇습니다. 무의식계. 한입이 설신하고는 이제 무의식계입니다.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그랬죠? 반야신경 원문에. 요건 이제 나온 거 무의식계. 자, 이제 이 무의식계는요, 앞에서 하는 것을, 앞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오각을 설명했습니다. 오각을요. 이게 이제 위에서 오각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첫째는 시각이죠. 이제 시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각이죠. 오각이 청각. 그 다음에 후각. 후각. 그 다음에 미각.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촉각. 마지막에 촉각. 이것이 이제 오각입니다. 오각, 촉각. 이렇게 이제 오각.
그래서 이제 이 오각을 일으키는 이제 기관이 안이비설신인데 이제 실제로 이 오각은 안이비설신이를 통해 가지고 오각이 일어납니다. 오각이에요. 처음 시작은요. 초입 시작은 안이비설신이를 통해 가지고 설신이 요걸 통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처음 시작은 요걸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시작은 이것에서 일어나지만도 이 일어나는 시작을 마지막으로 알아차리는 것은 뭐가 알아차립니까? 의. 그걸 뭔가 하면 뇌의 작용이에요. 뇌의 작용. 일어나기는 시작은 여기서 이 안이비설신이가 앞에서 해요.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앞에서 하지만도 이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마지막은 뇌의 작용이 돼야지만이 내가 작용을 해야지만이 눈으로 딱 보는 것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 저것은 둥글다. 저것은 검다. 희다. 이것이 다 분별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희다고 보는 것은 이거는 뭔가 하면 아니 희다고 보지만도 그 희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작용해야 돼. 시작이 돼. 그래서 이 의는 오각의 근본이에요. 오각의 가장 기본은 의가 밑에 바탕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죠. 오각의 현상이라는 것은 의의 현실적인 판단은 오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가 안에서 말이죠. 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이 오각이 실제로 전체적으로 일어날 수가 이제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파불교에서는요, 이 지금 오각을 뭐라고 걷는가 하면요, 이 오각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전오식 그랬습니다. 전오식 그렇게 했어요. 전오식. 앞에 5가지 식이다. 이름을 전오식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전오식이 뭔가 하면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에요. 이 전오식이요. 이게 전오식 앞에서 5가지 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요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이 과학적이죠.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오식 그랬다 이 말이죠. 앞에서 5가지 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식이 일어나는 기관은 뭔가 하면 안이비설신이에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 및 촉을 보고 일어나는 식, 그것을 전오식 그랬다 이 말이죠. 전오식. 근데 이게 전오식인데, 그러면 이 전오식이 이제 이게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의식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의식을 뭐라, 전오식을 앞에 전오식이 일어나는데, 의식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제6식이다. 여섯 번째의 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6번째의 식, 제6식은 전오식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6식, 이게 있기 때문에 전오식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전오식은 안 일어납니다. 또 전오식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제6식이 없으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전오식은 앞에서 일으키는 5가지의 식이고, 그 기저 내면에는 6식, 제6식이 있어가지고 그 제6식이 전오식을 감별하게 되는 것인데, 이 6식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의식이다 그런다. 의식이라 그런다. 자, 이게 보면요, 그게 불교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아주 과학적이에요. 우리 지금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일어나는데, 이런 사상이요.
이제 대성불교에 와가지고는 뭔가 뭔 사상으로 발전하는가 하면 이 사상이요. 대성불교에 와가지고는요 유식 사상으로. 유식학이라 그래요. 유식학. 그리고 유식사상. 유식사상. 이렇게 이제 대성불교에 와갖고는 이것이 이제 이 제6식이 더 발전적으로 지금 이제 발전을 지금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발전하느냐?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 자, 전호식은 이제 앞에 6식 앞에 지금 하는 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육식은 전호식의 근본이 되고 그 기저에 지금 육식이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성불교에 와갖고는요, 요거는 똑같이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요, 전호식과 제6식. 이것을 이제 그대로 인식을 지금 하는데요. 이 유식사상에서 여기서 뭐를 다시 이제 유식사상에서는 이 유식학에서는 이제 잠깐만 제7식을 얘기해요. 들어보셨습니까? 제7식. 자, 이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말라식 그래요. 말라식. 그래요. 제7식을 유식사상에 제7식 말라식. 그러면 이 말라식이 이제 이게 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말라식 제7식. 딱 그다음에 여기까지 얘기해 놓고 합시다. 그다음에 제7식도 그래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요. 유식사상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것이죠. 제7식 중에서 제8식을 얘기해요. 제8식을 얘기해요. 이걸 뭐라고 하면 아리아식. 아리아식. 이렇게. 아리아식. 자, 그러면은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요, 이 안이비설신이에요. 이게 이건 색성명 미촉법, 색성, 향, 미, 촉법.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제 이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육건 그러죠. 예, 육건 그러. 이거는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육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반야정경에서 무안이비설신이 이거 했죠. 이거는 뭐라 그래? 무색성향 미촉법 했죠. 이거는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육건이고 이것은 육경이에요. 육경. 육경. 이 육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6가지의 경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안의 대상은 색이에요. 안의 대상은 색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의 대상은 성이에요.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의 대상은 성이에요. 그리고 비는 향이에요. 비는 향이고. 그 설은 미예요. 그리고 시는 촉이고 의는 법이다. 그런데 이어서 이제 왜 법이라 그랬냐? 이 법.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는 색성향 미촉이라 그랬는데 이건 법이라 그랬거든요. 이 법은 법법자입니까? 이 법법자거든요. 그래서 요 식이 일어나는 것, 요거를 뭐라 그런가 하면 의가 말이죠. 법을 당해갖고 일어나는 것을 의식 그러죠. 의식 그런데 의식이라고 했죠. 이거요. 의식, 그 육식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6가지의 경계,
육건이 말이죠. 6가지의 건이 육경을 당해가지고 6가지의 경계를 당해가지고 6가지의 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6가지 식이 일어나는데 6가지 식을 뭐라 그러냐? 요것을 여기서 뭐라 그랬죠? 저 앞에서 전호식. 전호식 그랬죠? 6가지 식을 전호식 그랬다 이 말이죠. 근데 요 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6식 그랬죠. 제6식 그런 거죠. 이게 아주 정확하게 지금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요거를 왜 전호식이라 하는가 하면 요것은 앞에서 하는 인식이다. 아까 그랬죠. 근데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있느냐? 의가 깔려있다 그랬죠. 제6식이 깔려있다 그랬죠. 뇌의 작용에 깔려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뇌죠. 그래서 요 의식은 뭔가 하면 감각적인 거예요. 굉장히 감각, 보는 대로 그냥 탁탁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요 의식은, 요 의는 말이죠. 뭔가 하면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이다, 이 말이죠. 이성적이다, 이 말은요. 자, 아까 제가 계문 얘기했죠. 악한 말을 하지 말며 했죠. 이 악한 말을 하지 말면은 법이죠. 그러면 이거 악한 말을 하지 말라고 했구나. 아까 망연된 말 했죠. 그것도 법이죠. 그게 이런 것들이 말이죠. 이 의는요, 이성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성의 대상이에요. 여기서 이성이 작용을 많이 해요. 이 의는요. 근데 요 전호식은 뭐가 작용을 많이 하는가 하면 요 전호식은요, 감각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그냥 그 보는 감각에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이다. 근데 제6식에 와서는요, 6식에 와서는 이성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고 하는 생각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 법경을 통해 가지고 의가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 의가 하는 그 식을 제6식이다. 어디 갔어요? 제6식이다. 전호식 앞에서 제6식이라고. 그래서 전호식보다는 제6식은 더 근원적인 식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그런데 이 육식을 자꾸 한 번 해, 두 번 해, 세 번 해, 네 번 해 합니다. 육식을요. 이 자꾸 육식을 하면은, 육식을 그렇게 자꾸 하면은 내가 악한 말을 안 해야지, 악한 말을 안 해야지, 악한 말을 안 해야지 계속 하면은 악한 말을 안 해야지가 자기의 잠재의식 속에 깔려요. 그러죠? 잠재의식 속에 깔린다 이 말이죠. 지금 아픈 사람이 어제 내가 전화를 한번 받고요. 한참 내가 이제 마음에 좀 요란했어요, 제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을 병원을 모시고 간대요. 그러면 연세 많이 90이 넘은 분을 병원 모시고 가면은 지금 가가지고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잡수시고 지금 이제 이렇게 잠만 자고 계신데, 근데 그런 분을 병원에 모시고 가면은 병원에서 치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평소 때 저는 알아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병원 가기를 제일 싫어하신 분이에요. 병원 가기를 제일 싫어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자 그러면 병원 하려면 질색을 하는 거예요.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이것이 제6식에서 병원 안 간다, 병원 안 간다 계속 했잖아요. 병원 안 간다, 병원 안 간다 계속 6식에서 병원 안 간다고 하면 한 번에, 두 번에, 10번에, 100번에, 1000번 딱 하면은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요. 말라식. 이게 뭔가 하면, 말라식은 뭔가 하면 잠재의식이에요. 그 잠재의식이 이게 딱 생기는 것이거든요. 잠재의식이 병원 가면 안 된다고 생겨 있는데 병원 모시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식은 못하고 있지만도 지금 육식은 이제 지금 인식을 못해요. 육식은 못하고 있지만도 잠재의식은 병원 안 간다는 것이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병원을 싫어하는데 이것이 들고 가는구나.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얘기했가 하면 그 집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그분에 대한 효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깝깝해요. 그러고는 이제 그 가족들은 또 병원을 모시고 가려고 그럴 거예요. 자, 병원 갔다 봅시다. 자, 그런 분이 병원을 딱 가면은 뭔 치료를 하겠습니까? 연명 치료하잖아요. 들어갔다 그러면 링걸 꼽습니다. 맞죠? 내가 다 알아요. 링걸 딱 꼽아요. 그리고 링걸만 꼽습니까? 또 영양제 나와요. 포도당 주사 놓잖아요. 그거 다 갖다 연결시키잖아요. 링거다가. 그러면은요, 열흘 만에 돌아가실 어른이 20일, 30일 이래도 안 돌아가신다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제 칠식에 병원을 싫어한다는 의식이 내가 딱 깔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모시고 갔는가 안 간가 내가 모르겠어. 지금 이제 강의 끝나고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런가 하면요. 이걸요. 잠재의식 그래요. 제7식 알겠죠? 육식이 거듭되고 반복됨에 따라서 생기는 의식. 그건 자기도 모르게 깔려있는 거예요. 잠재의식을요. 이게 깔려있다 이 말이죠. 잠재의식이요. 여러 번 계속 반복해갖고 그 의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의식을 하면 그 의식이 잠재의식 속에 딱 깔려있는 거예요. 그 깔려있는 잠재의식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유식학에서는 제7식 그런다 이 말이죠. 그것을 말라식 그러는 거예요. 말라식 아시겠죠? 자, 이게요. 이 수행이 뭐냐? 불교의 수행은요. 참, 이 잠재의식 세계 속에를 이거를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요. 잠재의식 속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식들이 지금 자꾸 육식을 통해 가지고 잠재의식 속에 깔려 있잖아요. 이걸 청소해야 되는 건데 이 제7식이 삐뚤어지면은 제7식이 삐뚤어지게 제7식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보는 현상마다 삐뚤어지게 나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7식이 삐뚤어져 있다 이 말이죠. 교단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단을 바라보는 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단을 우리가 보는데 저는 교단관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요 항상 뺐다게요. 뺐다간 이것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보는 것마다 뺐다가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이 잠재의식을 우리는요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근본은 뭐냐? 잠재의식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니까요. 제7식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제6식 가지고 노는 것은요 이거는요 기본적인 거예요. 전호식하고 제6식은요 기본적인 것이라니까요.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는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반복돼 갖고 형성되어 있는 자기 잠재의식 속에 깔려 있는 자기라는 생각, 그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제7식이다. 그를 깨끗하게 청소해 나가는 이게 수행의 근본이다. 이제 7식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불교 유식학에서 제8식을 얘기를 해요. 이게 아리아식이다. 이게 아리아식이다. 제8식을 얘기해요. 이게 잠재의식 밑에 이제 또 더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성품 바로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딱 죽으면은요, 죽잖아요. 목숨이 끊어지잖아요. 죽으면 뭐가 가는가 하면요, 육식하고 요거는 싹 사라집니다. 잠재의식도 사라져요.
자기가 깔려있던 잠재의식도 이게 또 사라지는 거예요. 딱 숨이 끊어지면은요, 숨이 끊어졌다 그러면 사라집니다. 근데 뭐는 남는가 하면 이거는 남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남는가 하면 이거는 업덩어리예요. 업의 덩치예요. 업의 덩치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런가 하면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요, 대종사님께서 열반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문 하셨죠. 뭐를 부르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영가 그러죠. 영가가 뭔가 하면 제8식이에요. 제8식이 영가래요. 그래서 영가 부르면서, 그래서 우리 천도법문은요, 이 영가가 이거는 남는다니까요. 이 덩어리는요, 제8식은요 죽어도 소멸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소멸돼요. 죽으면요 소멸된다 이 말이죠. 생을 바꾸면 이거 소멸돼. 이거 잊어버려. 이것은요 싹이요.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을 바꾸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전생 뭐 되는 거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도 남는 것은 이게 남는다 이 말이죠. 이게 남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는 보통 볼 때 영가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거는 업의 덩치예요. 그걸 보고는 말이죠, 어떻게 작용하라고 어떻게 작용하라.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천도법문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지금 합니다. 자, 유식학에서는요, 자, 전오식, 그 다음에 제6식, 그 다음에 제7식, 그 다음에 제8식,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한 내용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건이 육경을 당해가지고 육식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육식이 일어난다. 육식이 일어난다. 자, 이것을 이제 제6식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7식이 있고 이제 8식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쭉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육건 육경을 합쳐가지고 육건과 육경을 합치면은 얼마가 됩니까? 예, 이제 이게 12처예요. 12처. 12처가 되는 것이죠. 육건처, 색처, 또 이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2처. 육건하고 육경하고를 합치면은 12처가 되거든요. 12처에서 일어나는. 그 육식이 일어나거든요. 육식이 일어나면 육식까지 합치면은 얼마 됩니까? 18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18개 그런다 이 말이죠. 18개. 그래서 육건이 육경을 당해고 육식을 일으키는데 이 육식까지 합치면은 18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18개가 형성됐다. 대단하죠? 반야신경에서 말입니다. 이 18개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형성되어 있는 이 18개,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이것은 18개는 말이죠, 중생의 세계예요. 중생의 세계. 이 18개는 어디까지나요? 이건 중생의 세계일 수밖에.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얘기했는데 오온 얘기했죠. 오온은 뭡니까? 색, 수상행,
식 그랬죠. 색수상행식. 오 맞죠? 색수상행식 그랬죠. 이 중에서 온 중에서 식이 주인이고 색은 대상이고 수상행은 이제 식의 그 시녀들이다. 식의 시녀들이다. 상의 시녀들이에요. 색상. 그래서 이 오는 이 자기라는 자기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 그리고 이 12처는 뭔가 하면요. 이건 세계예요. 이 주체가 오온이라고 하는 이 주체가 12처라고 하는 세계 당체를 만나는 거예요. 당체를 만나가지고 일어나는 교감작용. 이것이 뭐냐? 식작용이다. 식이다. 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온이라고 하는 주체가 이 12처라고 하는 이 세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작용, 인식작용, 그것을 식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표현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에서 보면은요, 이것이 이 세계가 18개의 세계입니다. 이 18개의 세계. 이 18개의 세계가 다 뭐냐? 무다. 다른 말로 하면 공이다. 공이다. 이것이 허망하다. 공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생들은요, 이것이 진짜 있는 것이냐 순간순간 말이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야신경 전체에서는 이걸 지금 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내용들이 이게 말이죠. 무다. 없는 것이다. 본래 자리에서는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때 일어났다 흩어졌다 하는 뜬구름과 같은 그와 같은 것들이 이 18개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의 일생생활 속에는 이 18개 속에서 일어나는 재미, 그 재미로 사는 것이 중생의 삶이다 이 말이죠. 18개가 진짜 있는 것이냐 착각하면서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야신경에서는 그 18개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 있는 것이 아니라 뜬구름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에 현혹되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를 반야신경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반야신경을 공부하면서요, 이 불교의 이와 같은 그 분석적인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참 이제 우수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인식을 이제 해야 되겠고,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이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반야신경 내용을 그대로 다 그 불교의 이론 그대로를 그냥 그 답습하고 받아들이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께서는 부분을 바꾸셨죠. 아까 설하고 구하고 그 바꾸셨다고 얘기했죠. 설과 구. 그래서 더 광범위한 내용, 지금 현대의 어떤 그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현대인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방향들을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제시해 주셨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식의 작용을요, 우리가 이제 잘 우리가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 깔려 있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의 잠재의식들을 깨끗이 청소해내는, 그래서 수행에 있어서 우리가 육권과 육식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 깔려있는 모든 것들을 청소해내는 그와 같은 공부를 이 반야신경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